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시사토론 사생결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사생결담에서는 대선 특집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경북에서는 농업 정책, 농업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검증하기 전에 먼저 실제 지역의 농업 정책 현황과 또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또 지역에서 역으로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수 있는 농업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비상대책위원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류일순 편집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진 의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윤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주간 이 세 분을 못 뵀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들어서.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또 대선 특집 공약들을 검증해 보고요. 또 지역의 농업 정책들, 현황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2 대선 농업 공약 검증 1탄, 지역 농업,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결담 듣고 시작을 해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 지역의 농업 부분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농촌의 문제는 농사 지을 손이 없고 거기다가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 이건데 거기에 맞춤형 공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책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농촌 문제에서 소득, 특히 중요하죠.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농업 경영체별로 상하반기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미 지자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었던 봉화, 청송, 또 올해 새로 조례를 제정한 안동시 농어민수당 시행에는 제동이 걸렸다고요? 경상북도가 4, 그리고 각 시군이 6 이렇게 해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해뒀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의 대답이 도와 시군이 중복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시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보내온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전남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100% 인상 한 12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동시는 안 될까? 예산은 확보돼 있고 또 군수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네.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인 형태로 지급이 되니까 지급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 심의 계획 단계에서 이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 차원의 예산으로 잡으면 이것이 심의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농업과 농민에 대한 공익적 기능으로 이 예산을 바라보고 한다면 집행하는 데는 사실 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청송, 봉화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지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이걸 문의를 해서 아마 사회보장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허락을 받았고 도에서 이런 조례가 정해지고 할 때는 그때는 가서 다시 판단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이중 지급은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난지원금 형태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둔 것 같아요. 이름을 다르게 해서. 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급할 방법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경상북도에서 2020년에 조례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럼 안동시가 보건복지부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의 염려가 있으니까 같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면 안 되는 취지로 업무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사회보장적인 측면으로 갔으면은 실제 성격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3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방재정분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그 문제를 하나를 던져준다고 봐요. 한편으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네.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업무 지침 형태로 해서 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재정분권 문제와 결부돼서는 안동시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는 것 한편으로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보건복지부의 안동시가 왜 질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한 가지가 들고 네. 적어도 재정분권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법적으로 한도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산도 편성해놨는데 네. 이걸 쓰지 말라고 하면 소송을 좀 불사했으면 좋겠고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선 후보들도 캠프에서도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민수당이 경북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농어민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더 줄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마다 농업 소득에 관한 정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농어민 수당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후보 차원에서 이 농어민 수당과 공익형 직불금과 아니면 뭐 농어촌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동에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미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문제는 안동시가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법정 소송을 갖다가 하면 되거든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된 걸 법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왜 질의를 했느냐고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네.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집행부 스스로. 아니면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상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 여부를 물었을 수도 있다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물어서 아니에요. 그런 제가 알기에는 네. 도에서 이 농어민 수당에 관한 것을 조례 제정을 할 때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 계획에 그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상? 예. 네. 그래서 질의를 한다라고 도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이 수당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수당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혹시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려 들었다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이 농업 경영체별로 6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농어민 수당이 아니라 농가당 수당이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많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화폐로 주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든 인정하는 대목이니까 또 이제 하나는 앞으로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농민수당이 마중물이 된다면 정말로 단 60만 원의 돈의 의미 이상의 상당히 우리 농촌 변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의 비농민들에 대한 혜택은 어떨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농업인들 오히려 또 우호적이에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원이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생산에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산 대비 효과는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연구원에서 21년 초에 농민 수당을 받는 지역민들에게 설문을 했더니만은 남자 농업인들의 경우에 35.5%가 돈이 너무 적다.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 왜 이걸 가구당 주냐? 농업인당 달라. 그럼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농민당 줘라. 가구당이 아니고 네. 금액을 올려라. 그게 답이에요. 깔끔하네요. 제가 연초에 이제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읍면 간담회를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농어민 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여성 농민들이 막 우르르 쫓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집 농사 지을 때 내 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도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농업 인구의 51%가 여성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줄 때는 늘 남편한테 주냐는 거죠. 네. 내 손 없으면 경상북도 농업이 돌아갈 것 같으냐. 그러니 이런 정책을 펼 때 여성 농업인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농업 정책의 새로운 출발 아니겠느냐. 기분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런 쪽이 있어요. 네. 농어민 수당 부분에 조례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농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도나 또 시군이나 또 의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몇몇 단체들은 앞서서 일을 했지만 시군으로부터 도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전혀 활동을 안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군 단위의 모든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이 농민 개인당 지급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다면 이것은 조례 정하는 단계부터 농민 개인당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힘없는 의원들이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나간 근데 뒤에. 힘 있는 의원이지. 없는 의원이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의원한테 말 안 부분에서 해요. 이제 하는 농민단체에서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청송군처럼 그렇게 하면은 각 농민단체들이 입을 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쨍뚱맞게 한 게 보태면은 우리 가정 내부에서 과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경영체 등록을 전부 다 남편 명의로만 대다수가 하셨어요? 아내한테도 주지. 자랑질을 하면은 저는 재산이 트럭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재산으로 예. 있군요. 임미애 위원님도 의원님도? 소가 임미애 의원님 아니 앞으로 돼 저는 있잖아요. 남편은 직업이 농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경영체가 제가 경영주로 되어 있어요. 아, 저는 아내 땅을 소작하는 형식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실제로. 소작농이시군요. 이렇게 농가당 경영체별로 지급하는 이 문제에 앞서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예.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예. 않을까 싶기도 해요.